정봉주의 정치쇼 여름특집 야 표창원 왜 장제원의 협치쇼 특별 초대석 시간에 노회찬 의원님 모시고 네. 여러분은 지금 정치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동안도 문자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1부의 마지막을 좀 일찍 끝냈습니다. 맞습니다. 네. 15초. 아마추어고 초보자라서요. 지겨우셨죠? 기다리시기. 근데 문제는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저희보다 또 프로라서 서정하님 꼭 집어주셨어요. 이번엔 좀 일찍 끝내신 듯. 죄송합니다. 네. 이상은님, 네. 세 분 꼭 혼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저희 정말 너무 든든 행복합니다. 제작진. 예. 그리고 전경식님, 노회찬 의원님 나오셨어요? 못 봤어요. 유유. 11시부터는 고정하겠습니다. 노르가즘 노회찬 의원님 너무 좋아요. 예. 4238님, 속보. 노씨 가문의 자랑, 노회찬. 금호동 목욕탕에서 떼미는 노혜진입니다. 와. 아세요? 노혜진 씨? 글쎄요. 저는 네. 아직 못 만난 분인데. 네.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 오시면 구석구석 깨끗하게 밀어드릴게요. 오시라는 오시면, 말씀입니다. 오시면. 금호 목욕탕. 한번 꼭 가겠습니다. 가보세요. 네. 예, 예. 네, 이렇게 많은 분이 문자 주시고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건 1%도 안 된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에 이어서 네. 그 청와대 문건 청와대 문건 네. 막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첫째는 이 정치적 영향, 정치적 파장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마침 그 문건들의 주요 내용이 그 지난 정부의 그 적폐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거나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사건하고 연관했고 또 마침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재판 진행 중인 이제 뭐 삼성 합병에 대해 삼성의 그 국민연금에 대한 삼성물산 합병권에 대한 어떤 청와대 권력의 작용이라거나 이런 위법한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건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어저께 문건을 보니까 우리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이 네. 창행을 못하게 된 것이 네. 청와대와 관련이 있다는 이제 그 실질적인 그게 드러나니까 네. 너무 참 놀랍기도 하고 네. 참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정말 이런 것까지 이 문화예술계의 영화 상영까지 간섭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제가 그 한 몇 년 전에 이게 TV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그때 같이 토론을 한 분 중에 한 분이 네. 종편에서 여러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분인데 네네. 좀 이렇게 싫은 소리 했다고 정부에 싫은 소리 했다고 하루아침에 열 몇 군데를 갖다가 잘렸다는 거예요.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네. 그 얘기를 직접 들은 바가 있거든요. 네.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도 보면 언론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누구는 출연하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반칙들이 이제 그동안에 많았던 것이 이번에 막 드러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돼 가지고의 이 박근혜 정권의 시각 네. 이런 것도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시각을 조금 세월호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들의 눈물을 함께 닦아줄까라고 생각했다면 네. 과연 탄핵까지 갔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공감하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가 정권 안보 차원에서 이게 우리 정권에 불리하냐 유리하냐 그렇습니다. 또는 이걸 갖다 뭐 박근혜 정부도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이 문제가 있구나. 시인할 거 시인하고 고칠 거 고치자. 이렇게 나가야 될 일을 나의 정치적 적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우선 이런 시각에서 이제 모든 걸 정권 안보 차원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가 따르고 파행이 따르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되는 그게 아닌가. 문재인 정권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맞습니다. 국민 편에서 그렇습니다. 정권을 운영해야 된다는 정답입니다. 반면교사입니다. 가장 동의합니다. 예. 네. 예. 협치. 예. 그리고 어제 잘 또 되고 있는데 협치가. 예. 저희 둘만 한다면. 네, 홍준표 대표만 저희들과 보줄 말씀하십니다. 어제 그런데 또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렸죠. 네. 꼭 그 박근혜 전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특히 검찰이 가장 그 문제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명박 대통령 당시였죠. 네. 그 디도스 수사 와중에 아마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이미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서도 2년 동안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전혀 수사에 활용도 하지 않고 예. 관련 수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그 특수수사팀에 넘겨주지도 않고 예. 다시 청와대에 반납을 해버리는 네, 네. 사건이 발생을 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2012년에 네. 지금은 잊혀지고 있지만은 이제 디도스 사건이라 해가지고 특검이 당시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해서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특검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한 700개가 나왔는데 그 700개가 디도스하고는 직접 상관없지만 네. 국정원과 경찰 등이 이 정치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SNS 장악하기 위해서 댓글 달고 하던 그런 정황이 담겨 있는 문서 700건을 갖다가 그 발견을 했어요. 압수를 했어요. 압수했는데 특검으로서는 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니까 네. 이것까지 수사하기는 어려웠고 또 거의 수사 기간이 마감이 되어 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검찰에다가 넘겼고 이 얘기는 이걸 별건 수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그 수사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한 2년 있다가 네. 이걸 갖다가 그 청와대에다가 예, 반납을 하는 네. 그 증거를 갖다가 그 이제 은폐하고 이제 인멸한 네. 게 되는 거죠, 사실은.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단서와 증거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묵혀두고 있다가 은폐해버렸다. 예. 상당히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당시에 법무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었고요. 예. 이런 과정에 혹시라도 황교안 법무장관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지금 필요한 건 뭔가면요. 네. 그 내용, 문건 내용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네네. 일단 그것이 이제 왜 수사가 그 속개되지 않고 또 증거가 청와대에 반납됐는지 누구 짓인지 당시 검찰총장 짓인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이건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이건 새 법무부 장관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 부분을 그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유사한 게 나왔습니다. 네. 이미 예. 그 공개가 되었던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국정원장. 대한 어떤 수사 과정에서 이 확보된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네. 법무부가 그 당시 이제 덮었던 부분에 대해서 네. 법무부가 다시 조사를 의향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네, 박상기 지금 이제, 후보자. 네.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죠. 네. 이번에 이제 그건 수사하겠다라고 그 조사를 하겠다. 네. 라고 얘기를 갖다가 분명히 했습니다. 확답을 주셨고요. 예, 그 했기 청문회 때문에 장소에서.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자 뒷조사 문제,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그것도 검법행위죠. 네. 조사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어쨌든 모든 이 세 사건 모두에 황교안이라는 이름은 다 가장 중요한 역할에 의심을 받는 분으로 등장을 하는데 네. 문제는 노회찬 의원님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예. 네, 고등학교 동창. 저는 뭐 네. 그래서 뭐 사적인 관계보다도 공적으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좀 책임 있는 이 발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뭐 그 가치관과 철학은 서로 다르지만은 예. 진실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누가요? 황교안 예. 말씀하십시오. 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고려 내지 뭐 정치적인 어떤 하명 때문에 이렇게 했다거나 저렇게 했다거나 하는 진실을 갖다가 밝힐 의무가 그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네. 제가 표창원 의원님하고 노회찬 의원님하고 지금 진행을 쭉 하도록 내부려두는데 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좀 근데 공식적이었죠. 결국은 예. 제가 우리 표창원 의원님하고 노회찬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네.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결국은 권력이 검찰을 얼마나 자율성 있게 놔두느냐 네. 이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다시 들어와서 지금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검찰 추천위원회 인사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거의 같이 하는 분들이 지금 외부 인사들로 꾸려져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전에 법무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차장검사들 임명해 나가는 그러니까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보면은 법무부를 탈검찰화 시키겠다고 했는데도 장관 외에 차관이라든지 검찰국장 전부 다시 검찰
검찰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의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절차적 문제하고 내용적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절차적으로는 당시 상황이 그 법무부 장관도 없었고 차관도 없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까지도 사임한 상태에서 그다음에는 대검 차장까지도 사실은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러면 뭐 장관 청문회까지 다 해가지고 역순으로 지금 검찰총장 청문회는 7월 24일로 예정돼 있어요. 네. 그럼 그 장관 검찰총장까지 다 임명하고 다 그 하위직 검사를 갖다가 임명해 나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저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예.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 예, 그건 뭐 저는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평가는 검찰이 맡아왔고 검찰이 당분간 맡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대한 임명, 지금 검찰의 고위직 간부라거나 심지어는 검찰총장 후보까지도 이 임명은 그렇게 그 편파적인 인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 정부하고 좀 대척점에 있는 쪽에서 보더라도 수긍이 갈 만한 인사. 네. 오히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새로운 사람 없나. 더 혁신적인. 예를 들면 네. 경제검찰이라고 볼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장의 김상조 네, 네. 교수를 임명했던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의미로서 검찰총장 임명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박영수 특검 같은 분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했다면 상당히 그런 김상조 효과 같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검찰 인사는 잘 된 것 같아요. 이 문무일, 윤석열, 윤대진 라인이 네. 앞으로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네. 그 공직부패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얼마나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의 검찰총장 라인은 전 뭐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이제 정치 이슈로 돌아가 볼까요? 네, 잠깐 근데 우리 황교안 전 법무장관 조금만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래요? 네. 그 국민 여러분께서 참 인상적으로 본 게 그 국회 대정부 질문 때 네. 황교안 당시 총리를 대상으로 노회찬 의원께서 상당히 날카롭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이면에 두 분이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시고 예, 예. 그리고 정가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는 황교안 전 총리에게 세 가지 컴플렉스가 있다. 하나는 이제 경기고라는 대한민국 그 당시 최고 명문이었는데 대학 진학에 있어서 최고인 서울대학이 아닌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았고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노회찬 콤플렉스다. 같은 친구였는데 노회찬 의원은 너무나 이제 그 참 말씀도 잘하시고 국민의 사랑도 받으시고 큰 정치인이신데 본인은 늘 그 과정에서 조금의 열등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전개에 많이 돌거든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황교안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황교안 총리도 예.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고 사실은 3부 요인까지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네.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근데 노회찬 의원님께서는 어떠세요? 황교안 총리를. 예, 네. 뭐 저하고 그 바라보는 방향과 걸어온 길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일종의 좀 소신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저대로 소신을 갖다가 이제 뭐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왔다면은 네. 이 사람대로 이제 민주화가 되어가지고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게 이제 개폐 논의가 17대 국회 참여정부 당시에 뭐 그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정이 불가피하다. 네.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폐지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죠.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보안법을 글자 하나 고치면 안 된다라는 예. 원한 고수. 네.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나름대로 이제 소신이 있는데 다만 두 사람의 소신의 방향이 이제 180도 달랐기 때문에 네. 뭐 저희들로서는 이제 좀 불운한 불우한 관계를 유지해 온 거죠. 뭐. 혹시요. 그럼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서로 대척점에 서 계신 것 말고 네. 연락을 하시거나 또 조율하시거나 권고 뭐 또는 조언하시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으신가요? 예, 뭐 조언할 게 별로 없죠. 뭐. 워낙에 자기 소신들도 있고 하니까. 예. 예. 근데 뭐 그 전에 제가 그 법사위 있을 때는 네. 17대 국회에서 제가 4년을 법사위에 있었는데 네. 그때는 제 마크맨이었어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법무부의 어려운 사정 같은 걸 뭐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노회찬 의원에 대한 또 칭찬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문자가 이인승님 폭탄처럼. 노회찬 의원님 핵심을 짚어주는 사이다 발언 너무 좋아요. 사이다 너무 자주 마시면 괜찮아요. 탄산음료. 9365님
표창원 의원님, 장제원 의원님, 노 의원님 모시고 협치하는 방송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홍 대표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외로워 보여요. 또 아픈 문자가 옵니다. 예, 예. 6737님, 노회찬 의원님, 홍준표 대표에게 청와대로 식사하러 가자고 전화 한번 해주세요. 요새 보니까 네. 뭐 혼밥이 유행인 모양이에요. 왜 혼밥을 하시려 그럴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 식사는 같이 하면서 웃으면서 해야 네. 소화도 잘 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또 혼밥을 고집을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여야 영수회담 네, 넘어갈까요? 넘어가네요. 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께서 결국은 이제 오늘까지도 네. 여야 영수회담을 가지 않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평가 좀 해주시죠. 예, 뭐 저는 내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도 변심을 해서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된다고 봅니다. 네. 현재 야당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저는 그 보수도 제대로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네. 그래야 또 진보도 진보대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경쟁하면서 잘 될 수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 청와대 밥 먹으러 가지 마. 그거 왜 먹어?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물론 그 밥 먹으러 안 가면 뉴스가 되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뉴스가 더 커질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힘으로 보수를 부활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네, 네.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예. 공개적으로 네. 홍준표 대표님 네. 청와대 식사로 가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셨죠. 예. 근데 또 안 들으세요. 제가 이러니까 맨날 지키는 거예요. 아니, 예. 그래서 그 한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추리자면 하나는 홍준표 대표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신 한미 FTA 그 부분. 예, 오래전에 묵은 감정 이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많은 다른 분들이 추정하고 계시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로서 1대1의 대접을 받고 싶다. 다른 조금 군소 정당 대표들과 함께 취급받고 싶지 않다. 두 가지 다 인정하는데요. 네. 아니, 전 노찬 의원께 좀 여쭤보고 그래서 제가 싶어요. 노찬 의원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한미 FTA 문제. 그때 2011년도에 홍준표 대표 당 대표 시절에 한미 FTA가 실제로 지금 김진표 현 국정기획위원장께서 한미 FTA는 미국의 경제적 속국이 되는 것이다. 을사늑약이다. 라고까지 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와서 보면 트럼프가 300억 불의 미국 측 적자를 나는 잘못된 공정하지 않은 룰이다. 이래서 재협상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식사를 각오한 걸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노회찬 의원님 생각을 좀 이 부분에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식사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는 납득할 수 없는데 네. 이것 자체는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트럼프의 태도로 봐서 네. 한미 FTA를 갖다가 반대했던 과거 입장들은 오히려 그 근거가 없는 것이 된 게 아닌가. 네. 잘못 오판한 거 아니냐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동의를 안 하세요? 한미 FTA는 네. 우리에게 유리한 것도 있고 미국에게 유리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다 양쪽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그 협약서가 맺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애초부터 미국이 좀 불리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 같은 거는 그 당시에도 얘기는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국이 좀 불리하게 돼 있는 제조업에 관련된 몇 가지 부분을 가지고 그건 애초부터 미국이 우리가 한미 FTA 부분에 불리하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렇죠. 있는데 미국이 불리한 것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미국이 덜 불리하도록 협정을 바꾸자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좋아. 그렇다면은 네. 우리가 이 한미 FTA를 협정을 맺음으로써 불리하게 된 것들 그걸 끄집어내서 그것도 그러면 원상복구 시키자라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홍준표 대표께서 스스로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한미 FTA를 추진할 때 ISD 그렇죠? 정부 상대 소송, 국가 상대 소송 조약 그 부분을 두고 이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전체를 갖다 바치는 식민지다. 식민지화다. 이런 비판을 스스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입장이 다시 바뀌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본다면 굳이 2011년 얘기를 꺼내 와서 지금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지금 특히 트럼프나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미 FTA 문제를 꺼내고 있는데 그쪽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이야기가 자꾸 나와버리면 그 개정에 대한 힘을 더 실어주는 것 아니냐. 국익 차원에서 좋지 않다. 아니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그 노회찬 의원님이나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 대 국가의 이제 그 협약, 국가의 계약을 보게 되면 어떤 분야에서는 유리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 불리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전체를 봐서 우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전체적인 이런 분야는 한국이 유리했고 이런 분야는 미국이 유리했지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300억 불 정도의 미국이 불리했던 조약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난번 2011년도에 한미 FTA 체결을 할 당시의 협상이 그래도 잘 되지 않았냐라는 그러한 전제 속에서 재협상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트럼프의 어떤 주장 또는 트럼프의 어떤 지금 제안을 가지고서 한미 FTA는 결과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것이었지 미국에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과연 미국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있어요. 만일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다면은 이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과 달리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도 주로 이러한 이제 무역협정 때문에 네, 미국이 피해본.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부 지역들. 러스트밸리. 예. 이런 지역들에서 또 표를 집중적으로 얻고 그런 지역이 과거에 민주당 지지 네. 기반이었거든요. 그런 거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주장은 있을 수 있는 주장이지만 그거는 미국의 이익을 갖다가 공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된 건 또 아니라는 저는 다른 한 가지만 예. 그러면 더 짚고 넘어갈게요. 한 가지만 FTA 네. 문제 가지고. 네. 그렇다면 2011년도에 한미 FTA가 체결된 것 이것이 2011년도에 그 당시 야권이 얘기하던 을사늑약이다. 정말로 이건 미국의 경제에 속국이 된다라는 그 정도의 평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건 뭐 정치적인 그 묘사이기 때문에 수사니까. 수사이기 레토릭. 때문에 예. 그건 반대하기 예를 들면은 저는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는 것이고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주장에 여전히 저는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잘 됐다. 지금 재협상 하자. 그런데 우리가 불리하게 된 걸 더 고치는 재협상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양국이 두 나라가 힘이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협상하면 우리가 밀리게 돼 있잖아요. 사드에서 지금 보여주듯이. 그렇기 때문에 더 밀릴 우려 때문에 재협상을 반대하는 것이지 실은 내용으로 보면은 재협상할 부분이 더 많죠 사실은. 네네. 우리도 그런 주장을 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회담으로 돌아가죠. 예,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말 국회의 도사님이신 노회찬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딱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정말 진정한 홍준표 대표의 영수회담 또는 만찬 불참의 이유일까요? 저는 FTA 얘기를 꺼낸 것은 네. 그 명분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낸 명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그럴 리 없겠지만은 1대1로 만나자고 해서 응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100% 응했을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대1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야당이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 중심의 국회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정치인은 자기 부고 소식이 아니면은 어떤 경우라도 뉴스에 많이 나올수록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는 성공하고 있다고 봐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 계속해서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태도로 계속 나가면은 자유한국당은 결국 우리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홍준표 대표님, 노회찬 의원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장기현 의원님도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정의당 문제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예. 이정미 대표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실상 지금 심상정 노회찬 투 콤비 이후에 예. 사실상 눈에 띄는 대표 주자라 그럴까요? 차세대 주자가. 장현님 죄송합니다. 1분이 아니고 거의 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런가요? 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지금 확보된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네. 법무부가 그 당시 이제 덮었던 부분에 대해서 네. 법무부가 다시 조사를 의향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네, 박상기 지금 이제, 후보자. 네.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죠. 네. 이번에 이제 그건 수사하겠다라고 조사를 하겠다. 네. 라고 얘기를 갖다가 분명히 했습니다. 확답을 주셨고요. 예, 그 했기 청문회 때문에 장소에서.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자 뒷조사 문제,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그것도 범법행위죠. 네. 조사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당시에 어쨌든 모든 이 세 사건 모두에 황교안이라는 이름은 다 가장 중요한 역할에 의심을 받는 분으로 등장을 하는데 네. 문제는 노회찬 의원님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예. 네, 고등학교 동창. 저는 네. 그래서 사적인 관계보다도 공적으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좀 책임 있는 이 발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가치관과 철학은 서로 다르지만은 진실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누가요? 황교안 예. 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고려 내지 정치적인 어떤 하명 때문에 이렇게 했다거나 저렇게 했다거나 하는 진실을 갖다가 밝힐 의무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표창원 의원님하고 들었습니다. 또는 이걸 갖다 박근혜 정부도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이 문제가 있구나. 시인할 거 시인하고 고칠 거 고치자. 이렇게 나가야 될 일을 나의 정치적 적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우선 이런 시각에서 이제 모든 걸 정권 안보 차원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가 따르고 파행이 따르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되는 그게 아닌가. 문재인 정권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국민 편에서 정권을 운영해야 된다는 반면교사입니다. 가장 동의합니다. 네. 협치. 예. 그리고 어제 잘 또 되고 있는데 협치가. 예. 저희 둘만 한다면. 네, 홍준표 대표만 저희들과 보줄 말씀하십니다. 어제 그런데 또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렸죠. 네. 꼭 박근혜 전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특히 검찰이 가장 그 문제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명박 대통령 당시였죠. 네. 그 디도스 수사 와중에 아마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이미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서도 2년 동안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전혀 수사에 활용도 하지 않고 관련 수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그 특수수사팀에 넘겨주지도 않고 다시 청와대에 반납을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2012년에 지금은 잊혀지고 있지만은 이제 디도스 사건이라 해가지고 특검이 당시에 국회에서 의결해서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특검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 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한 700개가 나왔는데 그 700개가 디도스하고는 직접 상관없지만 국정원과 경찰 등이 이 정치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그 재판 진행 중인 이제 삼성 합병에 대해 삼성의 그 국민연금에 대한 삼성물산 합병권에 대한 어떤 청와대 권력의 작용이라거나 이런 위법한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건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어저께 문건을 보니까 우리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이 창영을 못하게 된 것이 청와대와 관련이 있다는 이제 그 실질적인 그게 드러나니까 너무 참 놀랍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정말 이런 것까지 이 문화예술계의 영화 상영까지 간섭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게 TV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그때 같이 토론을 한 분 중에 한 분이 종편에서 여러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분인데 좀 이렇게 싫은 소리 했다고 정부에 싫은 소리 했다고 하루아침에 열몇 군데를 갖다가 잘렸다는 거예요.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그 얘기를 직접 들은 바가 있거든요.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도 보면 언론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누구는 출연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반칙들이 이제 그동안에 많았던 것이 이번에 막 드러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돼 가지고의 이 박근혜 정권의 시각 네. 이런 것도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시각을 조금 세월호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들의 눈물을 함께 닦아줄까라고 생각했다면 네. 과연 탄핵까지 갔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공감하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가 정권 안보 차원에서 이게 우리 정권에 불리하는 유리한 정봉주의 정치쇼 여름 특집 야 표창원 왜 장제원의 협치쇼 특별 초대석 시간에 노회찬 의원님 모시고 네. 여러분은 지금 정치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동안도 문자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1부의 마지막을 좀 일찍 끝냈습니다. 맞습니다. 네. 15초. 아마추어고 초보자라서요. 지겨우셨죠? 기다리시기. 근데 문제는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저희보다 또 프로라서 서정하님 꼭 집어주셨어요. 이번엔 좀 일찍 끝내신 듯. 죄송합니다. 네. 이상은님 네. 세 분 꼭 혼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저희 정말 너무 든든 행복합니다. 제작진. 예. 그리고 전경식님 헉 노회찬 의원님 나오셨어요. 못 봤어요. 유유 11시부터는 고정하겠습니다. 노르가즘 노회찬 의원님 너무 좋아요. 예. 4238님 속보 노씨 가문의 자랑 노회찬 금호동 목욕탕에서 때미는 노예진입니다. 와. 아세요? 노예진 씨? 글쎄요. 저는 네. 아직 못 만난 분인데. 네.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 오시면 구석구석 깨끗하게 밀어드릴게요. 오시라는 오시면, 말씀입니다. 오시면. 금호 네. 목욕탕 한번 꼭 가겠습니다. 가보세요. 네. 예, 예. 네, 이렇게 많은 분이 문자 주시고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건 1%도 안 된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에 이어서 네. 그 청와대 문건 청와대 문건 네. 막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첫째는 이 정치적 영향, 정치적 파장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마침 그 문건들의 주요 내용이 그 지난 정부의 그 적폐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거나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사건하고 연관했고 또 마침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SNS 장악하기 위해서 댓글 달고 하던 그런 정황이 담겨 있는 문서 700건을 갖다가 그 발견을 했어요. 압수를 했어요. 압수했는데 특검으로서는 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니까 네. 이것까지 수사하기는 어려웠고 또 거의 수사 기간이 마감이 되어 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검찰에다가 넘겼고 이 얘기는 이걸 별건 수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그 수사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한 2년 있다가 네. 이걸 갖다가 그 청와대에다가 갖다가 예, 예. 반납을 하는 네. 그 증거를 갖다가 그 이제 은폐하고 이제 인멸한 네. 게 되는 거죠, 사실은.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단서와 증거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묵혀두고 있다가 은폐해버렸다. 예. 상당히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당시에 법무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었고요. 예. 이런 과정에 혹시라도 황교안 법무장관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지금 필요한 건 뭔가면요. 네. 그 내용, 문건 내용에 대한 이제 수사가 필요한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네네. 일단 그것이 이제 왜 수사가 그 속개되지 않고 또 증거가 청와대에 반납됐는지 누구 짓인지 당시 검찰총장 짓인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이건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이건 새 법무부 장관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 부분을 그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유사한 게 나왔습니다. 네. 이미 예. 그 공개가 되었던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국정원장. 대한 어떤 수사 과정에서 이